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사가 있던 어느 날 큰오빠 혼자 집에 온 모습에 엄마가 물었습니다. 연우 엄마랑 연우는 어쩌고 혼자 왔어? 혹시 어디 아픈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열받아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니들 다툰 거니? 혹시 제사 때문에 다툰 거야? 그렇게 제사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냥 두라고 했잖아. 엄마가 원망 섞인 얼굴로 큰오빠를 바라봤는데요. 오빠가 짜증스레 입을 뗐습니다. 난 그동안 주말마다 처가댁 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1년에 3번이는 제사도 참석 못한다는 게 참 웃기는 거잖아요. 대체 어떤 신부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가 언제 매주 처가댁에 갔다고 그래? 저번 달은 진짜 매주 갔다니까요. 주말 내내 처가댁 가서 농사일 거들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치만 장인 장모님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군말 없이 가서 일해주고 온 건데 겨우 제사 몇 번을 지내기 싫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요. 큰오빠가 입에 거품까지 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오빠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으로 매사 모든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잠시 우리 집 소개를 해보자면 우리 집은 막내딸인 저와 위로 오빠 2명이 있습니다. 큰오빠는 대학을 다니면서 큰 새언니를 만났는데요. 둘이 맞는 듯 안 맞는 듯 자주 다투고 화해하고 그러던 중 혼전 임신으로 부랴부랴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지라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큰 새언니네는 사돈어르신 2분이 경기도 외곽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살다 보니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큰 새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엄마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니들 대학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고를 치고 난리야. 이제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요. 빨리 결혼식부터 올리고 살아야죠. 결혼식은 그냥 하는 줄 알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말 한번 쉽게 한다. 죄송해요. 그치만 제가 취업은 했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먹여 살릴게요. 당장 신혼집은 어쩔 셈인데. 그게 우선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큰오빠가 들어와서 산다는 말에 제가 혼비백산한 채 외쳤습니다. 큰오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막내야, 오빠가 많이 미안한데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 좀 해줘라. 내가 볼 땐 큰 새언니도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 100% 싫어할걸? 괜히 다투지 말고 확인부터 잘해봐. 제가 오빠를 설득했고 며칠 뒤 큰오빠가 큰 새언니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요. 역시나 큰 새언니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월세라도 어깨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월세라면 얼마를 말하는 거니?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는데 한 7천이면 작은 얻는 빌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세 언니가 대놓고 돈 이야기를 하자 큰오빠가 기겁을 한 채 말렸습니다. 은미야,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해. 당분간은 여기 들어와서 살다가 돈 모아서 나가자. 집이 넓은 것도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우리만 사는 것도 아니고 도련님이랑 아가씨도 같이 살아야 하잖아. 도련님이랑 아가씨가 회사 근처로 자취해서 나가면 몰라도 말이야. 근세 언니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모습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멀쩡한 집 놔두고 작은 오빠랑 제가 왜 나가요? 사고 친 건 우리가 아닌데. 아가씨,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큰새 언니야말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잖아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우리 보고 갑자기 나가라니요. 우린 그럴 생각 없으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하시죠. 아가씨, 사고는 저 혼자 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조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근세 언니가 어찌나 뻔뻔하게 말을 하던지 제가 다시 맞받아치려 입을 움찔거리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급히 말렸습니다. 됐어. 둘 다 그만하고 우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해보자. 은미는 우선 돌아가 봐라. 엄마가 큰 새언니를 억지로 내보내고는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맹랑한 줄은 알았는데 겪어보니 보통이 아니네. 엄마, 난 절대 못 나가. 나 여기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도 너 내보낼 생각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그나저나 방을 하나 얻어줘야 할 텐데 걱정이다.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하자 아빠가 대답했어요. 그 모아놓은 적금이라도 깨야지 어쩌겠어. 그거 깨서 우선 월세라도 얻어주자고.
그러게 왜 사고를 쳐서 이 사달을 만들어. 잔뜩 부하가 난 엄마가 소리쳤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부모님이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 원 하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줬습니다. 근세연이네 집은 형편이 안 좋아서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했기에 큰오빠 부부가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 도움으로 소소하게 결혼식도 올렸는데요. 그동안 워낙 어렵게 살았던 큰새언니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해주신 1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생각했던지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뒤 조카가 태어났고 오빠는 외벌이로 열심히 돈을 벌면서 나름 잘 지냈어요. 큰새언니 친정이 농사를 짓다 보니 주말마다 가서 도와주면서 많이 바쁘게 지내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가에는 명절과 제삿날만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고 그것도 큰오빠가 억지로 끌고 오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큰오빠 부부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그냥 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며 작은 새언니를 소개했고 작은 새언니를 소개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니들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우리가 많이 못 보태줄 것 같은데 걱정이다. 엄마,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걱정을 하네?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사실 집은 보라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살기로 했어. 내가 혼수만 해가면 될 것 같아. 보라한테 집이 있었어? 집도 꽤 넓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오래 살 수 있겠더라고. 몇 평인데? 그게 48평인데 엄청 넓더라고. 다른 사람 전세 줬다는데 만기가 다 되어가나 봐. 뭐? 48평? 그럼 엄청 비싼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근데 보라네 부모님이 오래전에 사둔 거라 그땐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거기다 보라 이름으로 상가도 하나 있어서 거기서 월세 받는 것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돼. 다만 보라는 제사 음식 그런 건영 소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처가댁에 오는 도우미 이모님께 부탁을 해서 몇 가지 만들어 오겠다고 하던데 그런 건 괜찮지? 그 정도는 엄마가 이해해 줄 거지? 제사 음식 걱정은 뭐하러 해? 그냥 우리가 하면 금방 하는데. 그래도 보라가 좀 미안하다고 손 많이 가는 음식들 위주로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 괜찮으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해.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야. 사실 혼수도 많이 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타던 차는 형한테 줄 거 같는데 좀 그럴려나? 너 차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게 장인어른이 새 차를 하나 사주신대. 뭐? 차를 사주신다고? 그게 엄마 아버지랑도 상의할까 했는데 사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이라 아깝긴 한데 그만두고 장인어른 회사로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장인어른이 고맙다고 좋은 차 하나 사주신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그걸 넙죽 받으면 어떡해. 우리가 너무 미안하잖아. 굳이 사주신다고 하시는데 어쩔 방도가 없더라고. 너무 받기만 해서 미안해서 어쩐다니. 그럼 우리가 결혼식장이랑 신혼여행비라도 대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결혼식장도 장인어른이 잘 아는 호텔 예식장이 있어서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작은 새언니 친정이 워낙 부자였는데 사실 작은 오빠가 워낙 잘생긴 데다가 착하기까지 하다 보니 작은 새언니가 많이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작은 오빠는 혼수만 조금 준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기우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부모님이 많이 미안해하며 작은 새언니 눈치를 봤는데요. 작은 새언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물론 아닌 것에 대해 입 바른 소리를 하긴 했지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도 꼭 참석을 했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모습에 오히려 우리도 조금은 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음식들이 맛도 좋아서 가족들 모두 좋아했고요. 또한 명절 아침엔 꼭 집에 들러서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한 뒤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명절 전날에는 엄마가 작은 새언니에게 미리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예, 이번에는 친정에 먼저 가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 식사하고 바로 친정 가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명절 아침에는 항상 본가에 들렀다가 친정에 가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부잣집 딸이라 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게도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큰 새언니보다 작은 새언니가 더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큰 새언니가 작은 새언니에 비해 많이 까다로운 편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하고 난 뒤 큰 새언니의 불만은 끝도 없이 쌓여만 갔는데요. 모든 것에 트집을 잡으며 짜증을 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명절 아침 식사를 하고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큰오빠가 작은오빠에게 말했어요. 내가 마저 할 테니까 넌 재수씨랑 얼른 처가에 가봐. 괜찮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같이 하고 가지 뭐. 나도 괜찮아. 내가 너한테 항상 고마워서 그러니까 얼른 가봐.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고맙다고 해. 그때 네가 차줘서 진짜 잘 타고 다니고 있고 이래저래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지. 형인 내가 더 챙겨줘야 하는데 항상 미안하다. 형, 형제끼리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래도 재수 씨한테 미안하고 눈치 보여서 그렇지. 우리 집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 풍족하게 잘 자라서 그런지 별로 상관도 안 하더라고. 오히려 조카 잘 챙기라고 항상 신신당부를 하는걸? 암튼 고맙다. 큰오빠가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큰 새언니와 제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작은 새언니는 부모님과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순간 큰 새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오빠의 대화를 듣다가 빈정이 상한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뒤에도 큰오빠가 작은오빠에게 먼저 가라고 재촉을 했고 결국 작은오빠 부부가 집을 나서려고 일어났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큰 새언니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동서는 진짜 좋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부잣집 공주님이라 다들 동서 눈치 보잖아.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부럽다 그 말이야. 난 돈 없는 부모 만나서 맨날 무수리처럼 살고 있잖아. 얘, 넌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엄마가 놀란 채 큰 새언니를 나무랐지만 큰 새언니가 더욱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렇잖아요. 다들 동서 눈치만 보고 저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잖아요. 아가씨만 해도 그래요. 동서한테는 항상 웃으면서 싹싹하게 대하면서 저한테는 매사 짜증스럽게 말하잖아요. 근세 언니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큰언니가 먼저 예의를 갖추지 않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큰언니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여느 옷부터 선물을 그렇게 많이 사다 줬는데 그동안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잖아요. 아무리 제가 싫다고 해도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근세 언니의 행동이 어찌나 얄밉던지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근세 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제게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준 선물도 아니고 아가씨 조카한테 준 건데 제가 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해요? 연우는 아가씨 큰오빠 아들이잖아요. 그럼 챙겨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암튼 나도 그만 가볼 테니까 당신은 설거지를 하고 오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라며 큰새 언니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큰오빠가 가족들에게 사과를 한 뒤 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짜증스레 입을 열었어요. 아니 우리가 설거지를 시키기를 해? 음식을 만들라고 하기를 했어.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음식도 둘째가 다 해와서 뭐 할 것도 없었으면 대체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큰새 언니는 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건지 모르겠어. 제가 투덜대고 있자 작은 오빠도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도 올 때마다 형수님 마주치는 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형수님은 우리 가족이 마음에 안 드나 봐. 내 말이 그 말이야. 예의도 없고 진짜 짜증나.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뒷담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이해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엄마가 작은 새언니 눈치를 보며 우리를 말렸습니다. 그렇게 작은 새언니는 작은 오빠와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큰 새언니의 불만은 계속되었고 모든 것을 작은 오빠네와 비교하며 큰 오빠에게 짜증을 내곤 했어요. 큰 오빠는 큰 새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아니 재수 씨는 친정에 잘 살아서 잘해주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왜 매사 나한테 짜증인지 모르겠어. 그냥 질투나서 그런 거니까 네가 잘 달래줘. 그 와중에도 엄마는 큰 새언니 험담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뒤 몇 년이 더 지나갔지만
근새언니는 여전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허구한 날 작은 새언니를 질투하기 바빴어요. 혹시나 작은 새언니가 차라도 바꾸기라도 하면 빈정대며 말했거든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난 나라에서 차를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야? 새로 산 게 아니라 이번에 아빠가 차 바꾸신다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가만 보면 동서도 참 웃기는 것 같아. 제가 뭘 어쨌는데요? 마치 나 들으라는 듯이 은근히 부모님 부자라고 자랑하고 그러잖아. 원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티도 잘 안 내고 다닌다는데 동서는 원래부터 돈 많은 그런 집안은 아니었나 봐. 돈 있는 거 티내는 사람들은 거의 졸부라고 하던데. 큰 새언니가 도발하듯 말을 했지만 작은 새언니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 날은 작은 오빠에게 살짝 물었어요. 오빠, 작은 언니 말이야. 큰 언니가 그렇게 어거지를 부려도 그냥 들은 척만 척하던데 원래는 그런 거 못 찾는 성격이라면서. 그렇지. 원래는 그런 거 잘 못 찾는 성격이긴 해. 근데 그 사람은 아예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대꾸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형수님이 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저번에는 내가 형수님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었는데 형수님 말이 틀린 말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뭐? 그냥 막무가내로 그러는데 뭐가 틀린 말이 없다는 거야? 그게 부모 잘 만나서 가진 능력보다 잘 사는 건 맞는 말이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그동안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형수님 말 듣고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하게 됐더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사실 그 사람 주변에는 잘 사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형수님이 고생하면서 사는 거 보고 많이 놀란 눈치였어. 그러다 보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더라고.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오히려 안 됐다는 측은지심이 더 큰 것 같아. 그냥 우리 가족들이 착하다는 거에 만족하는 것 같아. 우리가? 형수님이 시비 거는 거 외에는 우리 가족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 오히려 시어머니는 엄마가 힘들게 했으면 골치 아팠을 거라면서 나머지 가족들은 다 좋다고 그냥 신경도 안 쓰더라고. 라며 작은 오빠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 조카 연우 생일날이 됐고 가족끼리 모여서 연우한테 선물을 줬는데요. 연우 입이 대빨 나와 있는 모습에 엄마가 큰 새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보네. 아, 그게 작년부터 그 전동 자동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게 워낙 비싼 거라 다음에 사준다고 했더니 저러네요. 그럼 우리한테라도 말하지 그랬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사람인데 염치라는 게 있는걸요. 근세 언니의 목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날카롭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작은 새언니로 인해 조금씩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세 언니가 어떤 행동을 해도 작은 새언니는 항상 큰 새언니를 챙겼거든요. 몇 달 전 큰 새언니 생일 때 작은 새언니가 선물을 해줬는데 큰 새언니가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작은 새언니가 조용히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럴 땐 그냥 고마워 동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고마워하고 있는데 표현이 많이 서투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가족은 항상 든든한 존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가족들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새언니가 큰 새언니를 향해 또박또박 말을 했고 마음에 동요가 있는 듯 큰 새언니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언니의 진심이 통했던 모양으로 연우 생일날 제가 연우에게 선물을 건네자 큰 새언니가 눈치를 보며 입을 뗐어요. 아가씨, 항상 챙겨줘서 고마워요. 아, 네.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당연히 챙겨줘야죠. 제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아가씨처럼 챙기는 고모가 흔치는 않더라고요. 그날 큰새 언니에게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나머지 얼떨떨했지만 큰새 언니가 쑥스러운 듯 옅은 미소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작은 오빠 부부가 늦게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뭔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게 뭐니? 이거 연우 선물이요. 연우 선물? 네, 형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연우 마음에 들만한 거 찾느라 고생을 좀 했어요. 뭐? 첫째가?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작은 오빠가 선물을 내려놨고 연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 이거 전동 자동차다. 작은 엄마가 사준 거야? 아닌데. 이거 연우 엄마가 연우 놀라게 해주려고 작은 엄마한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 정말?
정말로 엄마가 나 주려고 산 거야? 그럼 연우 엄마가 연우를 엄청 많이 사랑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서프라이즈 한 거야. 와, 엄마 고마워. 엄마 최고. 연우가 큰 새언니에게 매달린 채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에 큰 새언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쳤는데요. 작은 새언니의 마음 씀씀이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큰 새언니가 작은 새언니와 저를 따로 불러서 만났는데요. 큰 새언니가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동서랑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제가 못나게 군 거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열등감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그 뒤 큰 새언니는 가족들에게 잘하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며칠 전 작은 새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같이 모였는데요. 작은 새언니가 큰 새언니에게 말했어요. 형님, 연우 잘 나온 사진 몇 장만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연우 사진은 왜? 연우가 엄청 잘생겼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쁜 사진 많이 보면 예쁘게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우가 쓰던 것도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돼요? 연우가 예쁘고 착하게 잘 커서 그 기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애교도 얼마나 많은지 볼수록 너무 예쁜 거 있죠. 딱히 좋은 걸 산 것도 아닌데. 근세 언니가 다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는데 근세 언니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두 오빠 부부가 돌아간 뒤 엄마가 작은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며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